괜찮아,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15분 전이었습니다. 서류 더미에 묻혀있던 저는 그냥 덮어두고 나가려 했지요. 계약직 복지 공무원이 퇴근 시간 넘겨 일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서류 제목은 이랬습니다. 긴급 해외 입양 승인 신청서, 3남매, 미국 입양 기관, 접수 일자, 출국 예정일.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내 눈이 한 곳에 딱 걸렸습니다. 첫째 아이, 이서준, 10살, 건강 상태 판정란에 적힌 글자. 지적 발달 지연 3등급. 나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딱히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했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런 서류를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11살 때 내 서류에도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 적응력 부족, 입양 부적합.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때문에 나는 끝내 가족을 얻지 못했지요. 나는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국 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너무 빠릅니다. 긴급 건이라 해도 이건 너무 빨라요. 3남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서준, 10살, 이지수, 8살, 이민준, 5살. 복지과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내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면 너무 짧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장 실사를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 주임, 어차피 계약직이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요. 나는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긁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시설은 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얀 눈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여러 켤레. 시설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나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언덕을 넘으니 작은 공동묘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로 보이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작은 두 아이는 그 옆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망치려 했지요.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혼내러 온 거 아니야. 아이들이 멈췄습니다. 마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묘비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 이태훈. 1982년생, 2021년 별세.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태훈.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원건설 이태식 회장의 외아들. 아버지가 선택해준 여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한 남자. 그 선택으로 아버지에게 의절당한 이태훈. 태원건설. 내가 11살에 입양 심사에서 탈락한 그 집안.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이 이씨인 이유. 아버지 이태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마지 서준이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아빠 묘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낯이 익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평생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설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는 한 번도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내 손을 잡으려다가 형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걷었지요.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지 나는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시설 원장은 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네, 서류 문제 있으시면 다 협조할게요. 아이들도 만나보시고요. 원장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준이는 구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몸이 축 처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나도 속을 뻔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좀 느린 편이에요. 가르쳐도 잘 못 따라와서. 서준이는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도 덜덜 떠는 척했지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학 문제 3개를 써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풀어볼래? 서준이는 멍한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문제지를 훑었습니다. 아주 잠깐, 0.5초도 안 되는 사이. 그리고 연필을 들어 틀린 답을 적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연필을 잡는 방식, 압력 조절. 느린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번째 문제 답 다시 봐봐. 서준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47이잖아. 진짜 답은?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못 듣게. 연기, 잘한다. 서준이가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겁먹었고, 그리고 아주 조금 놀라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지과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태식, 태우원건설 회장. 그는 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있는 방향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건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입양 서류 검토하는 분이 당신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정하은 주임입니다. 회장은 잠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3남매, DNA 검사를 진행해야겠소. 내 아들 이태훈의 자식들일 가능성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입양 서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은 보류 상태입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보류? 네, 보류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이들을 찾아왔을까? 핏줄이 그리워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것이었다면 나는 기꺼이 협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이 비서에게 나지막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승계 관련 서류는 준비됐지? 아이들이 필요한 이유. 기업 승계, 핏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핏줄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DNA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설과 재벌, 두 곳 다 아이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그 아이들 편인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계약직 복지 공무원 1명.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1살의 나, 시설 앞에 서 있는 나. 나는 그때 아무도 없었지.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에서였습니다. 정 주임님, 아이들 출국 일정이 바뀌었어요. 모레가 아니라 내일 밤 10시 비행기예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입양기관 측 사정이라고 하네요. 사정이라고. 나는 바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창가로 다가갔을 때 나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작은 그림자,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창문 경첩을 조심스럽게 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 손을 잡고 나는 창문 밖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아이가 굳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아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른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말을. 이 아이는 아마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나 알잖아. 바보 아니잖아. 너.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내가 도망치면 잡혀. 하지만 내가 서류로 막으면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한 거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 나도 시설에 있었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서준이는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첩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이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믿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재벌 측 경호팀 차량 3대가 시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설 측에서는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항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으니까요. 출국 금지 임시 신청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양쪽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비켜요. 이 아이들은 회장님 핏줄이야. 시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입양 절차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인까지 3시간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어디도 못 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이 났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 기억이 스쳤습니다. 11살 입양 심사 날 나는 전날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 집이 이태식 회장 집안이었습니다. 태원건설. 나는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한 줄 때문에 지적 발달 우려, 입양 보류. 그 서류를 꾸민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의 서류에도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적 발달 지연. 같은 손이었습니다. 같은 비리였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들 서류 조작입니다. 저도 같은 수법으로 입양 탈락됐어요. 눈보라 속에서 모두가 멈췄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이 수리됐습니다.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였습니다. 경호원들은 물러섰습니다. 시설 원장은 수갑을 찼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작은 손이 내 외투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뒤에 지수와 민준이도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잖아요.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지켜요?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른도 쉽게 못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쪼그려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아이니까. 서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나한테는 돼.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10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울음을 참아왔을지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내 팔을 꼭 잡았고 민준이는 쭈뼛거리다가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새 아이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어른이 되는 날이. 열흘 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준이는 진짜였습니다. 이태훈의 아들, 이태식 회장의 친손자. 이태식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입양 비리 공모, 아동 서류 조작 방조, 불법 해외 송출 지원. 태원건설 이름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TV를 껐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련 서류는 아직 검토 중이었습니다. 내 신분은 아직 계약직이었습니다. 내 집은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어. 민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지수가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식당으로 가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었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2그릇째였고, 지수는 깍두기를 혼자 다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준이 그릇을 보다가 눈치챘습니다. 고기가 2점 사라졌습니다. 국물에 있어야 할 고기가. 주머니가 살짝 볼록했습니다. 나는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아이가 굳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숨겨도 돼. 서준이가 주머니에서 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릇에 다시 넣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들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처럼, 처음 그 서류를 보던 날처럼. 그러나 그날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눈 안에는 혼자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국밥 한 숟갈을 떠서 생각했습니다.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오래전 나에게 누군가 해줬어야 할 말이기도 했습니다.